자, 방금 소개받은 박기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약초와 건강생활이라는 이 제목이 과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고 토픽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근데 이 약초의 그 얘기가 말이에요. 우리가 약초를 연구하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약초를 연구하면서 과연 약초가 현대의학을 얼마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현대의학의 부족한 점을 약초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전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 문제점이 많이 있죠. 이것이 각자의 그 해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통적으로 약초가 적용되는 범위는 전통적으로요. 여기에 제시된 것과 같이 계수할 수 없는 질환, 다 계수할 수 없는 질환이죠, 이게. 고혈압 이런 것은 뭐 얼마는 안 좋다. 또 그다음에 당뇨는 수치가 얼마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다 현대의학으로 다 고쳐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제시한 신경성 냉증 뭐 이런 그 수족권태 이런 거는 도저히 계수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수족권태가 이렇고 손발이 찼습니다 하면 처방을 절대보다도 거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수화할 수 없는 거는 한의원 또는 약초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동양권 사람들이 상당히 이 서양에 비해서 아픈 표현서부터 시작해서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팠을 때의 그 통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의 체계가 이원화된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죠. 전부 양의학에 포함된다든가 하는데 한의학을 또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게 진단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선호도가 또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와 건강생활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중간 갭을 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밑에 있는 기온의 변화에 영향받는 체질적인 병, 이 골치 아픈 얘기죠, 이런 거. 그리고 바람만 조금 쐬면 감기 기운이 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처방되는 약이 거의 없을 정도. 근데 이 한의원에서는 잘 돼요, 이게. 그리고 집에서도 잘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섞어서 끓여 먹으면 뭐 금방 낫죠, 사실 이거. 초기에 그 감기는. 근데 그런 거와 같이 이런 약초의 활용이 얼마만큼 응용을 할 수 있느냐. 강의를 듣고 그것을 얼마만큼 응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 이렇게. 아유.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얘기 들으시 현대의학은 말이죠. 여기 체온, 혈압, 혈당치, 체지방에서 수치화를 갖다 계수화하는 거에 따라서 처방하고 너가 질병이 있다, 아프다, 안 아프다 얘기하지 절대적으로 환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방은 별로 하질 않죠. 그 양의학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의학은 어때요? 환자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방하는 게 한의학이죠. 그렇죠? 한의학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로, 노화, 냉증, 수족권태 이거는 한의학 아니면 얘기거리가 되질 않아요. 현대의학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 약초 활용에 근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갈 것은 약초 활용의 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약초 활용의 이점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한약의 처방은 과학적인 결과를 많이 얻긴 얻어요. 나도 사실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 약초를 먹고 낫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게 이게 맹점이야. 근데 왜냐하면 약초 하나 가지고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실험을 하고 연구실 생활할 때 보면은 하나의 약초가 수만 가지 물질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몸에 들어갔을 때 저인망으로 훑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 들어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더 좋죠. 그렇죠? 양약이 농도를 진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농도를 진하게 하면 돼. 근데 얼마만큼 진하게 하고 얼마만큼 어느 성분을 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데려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데 질병이 치료되어도 두 번째 환자가 무슨 병을 앓았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한의사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선생님 지난번에 약 준 거 먹고 잘 나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낫는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을 들어도 몰라 또. 그렇죠? 요게 한의학의 범위고 한의학의 이론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보고 듣고 적당히 뭐 이렇게 새겨 듣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뜻이 세 번째, 체온계로는 오한 발현을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후끈후끈 쑤시고 열이 막 나. 근데 만져보면 차죠. 그렇죠? 요게 한의학이야. 양의학은 그걸 처방을 내릴 수도 없고 약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소염제를 주는 겁니다. 그건 100% 어딜 가나. 그러니까는 한방에서는 해열제를 청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의학에서는 열이 떨어지는 아스피린을 주든가 그런 걸 주는데 만져보면 괜찮아. 체온계로 재서 열이 높아야 줘 이건. 그렇죠? 여러분들 친척 중에 또는 가족 중에 다 한의사, 양의사 다 있죠. 근데 이것이 계수가 돼서 열이 정말 37도 정도 된다 했을 때 이제 열 떨어지는 약을 주는 거지. 속이 후끈후끈대고 말이지 뭐 이게 열 나고 말이야. 근데 만져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요럴 때 한의학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대로 약초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한의원 가서 뭐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표시한 것 같이 영어로 인터널 피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 미국에서는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열, 표한 이열, 그 후끈후끈하고 한다는 얘기를 한의학 이론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일이 표한 이열이야. 이 바깥에는 찬데 속은 열이 난다 이거야. 요 용어를 한의대를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표한 이열이라는 용어야 이게. 근데 이걸 영어로 인터널 피버, 이건 억지 춘향으로 만든 용어야. 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냥 나도 그냥 몇 사람이 쓰길래 여기다 그냥 제시했는데 이게 좀 길게 설명해야만이 표한 이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약초를 선호하고 약초를 선택하고 앞으로 약초에 관심을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좁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체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게 말이야. 의식동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리고 약보, 불효식포. 이건 뭐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많이도 써먹는 게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음식만 먹다 하는 저런 용어. 요것이 한의사들은 하질 않지만 일반 옛날 한의사들,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을 즐겨 쓰고 있죠. 약을 많이 먹어라. 식사를 잘해라. 골고루 잘해라 하는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기운이 없고 말이에요. 뭐 영양제 맞으러 내과 같은 데도 많이 가서 뭐 좀 두세 시간 누워 있다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여성들이. 그럴 때 사실은 그게 성분을 보고 뭐 주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삼겹살 한 5점 먹는 게 더 훨씬 낫죠, 사실은. 근데 흡수가 문제죠. 그렇지? 흡수가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야. 그런 거를 판단을 잘해서 영양제 맞기 시작하면 계속 안 좋고 또 그런 것을 주사로 맞으면요. 여러분도 의술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정맥으로 정맥 주사라든가 5%라는 건 뭐 포도당 주사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죠. 5% 하면 건 포도당 주사라는 얘기죠. 거기다 비타민 막 집어서는데 그런 주사를 막 맞으면요 기분이 나고 기분도 나고 뭐 근데 폐에 물이 찹니다. 그게. 직접 이거 흡수돼서 몸 전체 퍼지는 게 아니라 직접 폐를 이런 데를 막 가기 때문에 폐에 물차서 나이 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주사를 정맥에다가 맞으면요 치명적인 결과가 와서 골치 아프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노골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의료 사고의 종합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의료사가 엄청나게 사실 많아요. 그건 뭐냐? 의사들이 노련한 의사들은 절대 이렇게 주사 놓는 걸 폐에 물차기 때문에 그러다 물차면 뭐야? 폐렴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미리 우리가 약초 같은 것도 이렇게 먹어놓으면 그런 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약초의 전제 조건은 어디 병이라든가 질환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낫기 전에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마시자 이거죠. 그렇지? 대려서 말. 예방의학적인 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이것이 이렇게 어디 아픈데 약초를 먹었더니 약초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약초를 끓여 먹는다든가. 또 끓여 먹는데 팔팔 끓여서 뭐 하는 것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렇죠. 뭐 어떤 것은 한 95도만이 적당한 온도가 있고 그 이상 되면 다 파괴되는 게 워낙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119가지가 식품과 한약하고 약초 겹치는 거죠. 이 법적으로. 왜? 이 얘기는 경동시장 같은 데서 이게 파는데 한번 조사 나오면 다 걸려요. 잘못하면은. 요것에서 119개를 벗어나는 거를 팔면은 골치 아플 때가 있죠. 잘못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엄밀히 볼 때는 대단히 뭐 참 그 한의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350여 종의 그 약초 중에서 한 300여 종은 뭐 식품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또 의료 체계가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119개. 먼저면 이게 50종밖에 안 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다가 이것도 하도 투쟁해가지고 119종 정도가 됐죠. 그래서 공용 한약재를 하는데 이게 현재 시중에 보면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방풍 같은 것도 이제는 채소로 팔고 있죠. 그렇죠? 그게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야 다. 옛날에는 그 방풍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죠. 그것도. 근데 이제 채소로 팔고 그런 게 이제 식품과 약초 겸하게 되니까 법적으로. 복지부에서 다 인정해 준 거야. 하나하나 이 심사해서 한 겁니다. 그게. 학자들이 모여서. 근데 이제 엉뚱하게 요즘에 백수호 이런 그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건 뭐 이따 말할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약을 먹어서 낫는 것 같기도 안 낫는 것 같기도 어떤 때는 효과도 있고 그래. 그리고 체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권 사람들이 체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체질이 문제가 많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상의학이라는 게 이재마가 이제 어느 동네 가서 며칠 자는데 옆집 처녀를 뭘 고쳐주는데 똑같은 질환인데 그 여자는 또 안 나. 이래가지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있다가 사상체질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소양, 소음, 태음 이랬는데 이게 나 한의대 아이들하고도 뭐 선생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던 얘기인데 내가 이게 소양, 소음 이런 사상 체질이 유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봅시다. 난 잘 몰라 솔직히 해서. 이게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상의학을 30년 했던 사람도 몰라. 그 했던 사람이라는 건 물론 뭐 대학의 교수고 지난번에 뭐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구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은 서울의대를 있어. 평생을 해도 모르겠거든 사실. 근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30년 내지 35년을 경험한 걸 가지고
다음 사람도 그런 경험을 30년 내지 35년 한다면 이건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라면 당신이 35년을 거쳤으면 이건 3년 안에 다른 사람이 습득이 돼야 돼.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은 3개월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학문이야. 근데 이게 뭐 어렵습니다. 이건 말이야 참 나도 110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말이야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그 사람은. 근데 속은 자신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남녀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모르죠 이거. 남녀가 소양 소음 뭐 이런 얘기를 남녀의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동양인과 같이 서양인도 사상 체계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못하죠. 해본 적이 또 없어. 그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 사람들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사 가서 모아놓고 사상 체질을 구분하고 진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응해줄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전혀 없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공개적으로 그 대학원 아이들하고 토론하고 할 때 이 얘기를 하면 다 기가 죽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한의사들이 아마 몇 분 있겠죠 강의에.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가 한 거는 원래가 효소화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학교라든가 연구소 뭐 연구단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학술적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답을 못하지. 다 대답.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먹고 날 때가 많아. 또 몸이 좋아질 때가 많이 있고. 이게 한의학의 또 장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여기 저 제시한 것 같이 최고의 한의사는 아직 발병하지 않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최고의 한의사다 이거야. 그러나 명의학은 달라요. 그리고 중간 정도는 뭐 이렇다. 세 번째는 병이 났을 때 그걸 고치는 게 제일 시원찮은 의사다. 이게 현대 의사죠 사실은. 현대 의사들은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의학적으로 우리를 다루질 못하죠. 그렇죠. 현대의학은 전혀 예방의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그것도 뭐 체온을 정하고 MRI를 찍어봐서 다 거기서 나와야 돼. 그냥 말 듣고 여기가 뭐 전역은 안 돼요. 그리고 환자가 내가 아프니까 입원을 하고 말이야 며칠 좀 있어야겠다. 절대 입원 허락이 나오지 않는 거야 이게 양의학 체계는. 그 수치화된 것에서 사진에서 다 그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입원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한의는 그렇지 않죠. 뭐 입원하려면 입원하고 자생 같은 데는 입원한다면 더 좋아하고 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데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사실은. 어느 옛날에 어느 그 동네 가난한 집에 임산부가 10개월이 됐는데 어린애가 아기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제 동네 한의사한테 없는 돈을 꾸려가지고 동전만 모아서 가져가서 그 한의사한테 그걸 주고 내가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나오지 않으니 걱정이고 배만 아프고 말이야 이거 큰탈 났다고. 그리고 한의사한테 그걸 줬어요. 한의사한테 돈꾸러미를 한 자를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멀끄러미 보면서 돈을 이렇게 놨어 그냥. 놓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돈꾸러미를 마당에 던졌어. 던지고 돈꾸러미를 마당에다 던져가지고 했더니 그 동전이 쫙 터져가지고 마당에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임산부가 그거를 하나. 이게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이 요 정도 돈 가지고 진찰을 받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 돈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집어 던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유 이제 이거 또 없었구나. 이걸 하나하나 죽고 있었어요. 엎드렸다 앉았다 엎드려 주. 그럴 때 아기가 나왔어. 요게 명의야. 요게.
그 사람이 그 명언입니다. 그 의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한 명언이죠.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사회성, 요즘 얘기는 사회성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진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임산부가 그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돈도 다 다시 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역설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휙 돌아봅시다. 건강 관련 보도 내용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여러분들 무슨 어디가 아프다 뭐하다 하면 나도 다 의사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저 사람한테 들으면 조금 달라. 또 요 사람 들으면 들을 만한데 또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이런 것이 요즘에 근데 뭐냐 보도 내용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볼 때도 야 이게 근데 이게 기자가 잘 알고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금방 알아 우리는. 그리고 의사가 제대로 전달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구분이 돼요. 기사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의사협회가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건강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했어요. 이게 심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발표가 안 된 거야, 사실 이게. 근데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밝히는 거지. 오히려 해롭다가 30%야. 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30%. 나머지 30%, 10%가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를 분별력 있게 잘 봐야 돼요. 그렇죠? 40%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무당 잡는 데는 얘기 나오죠? 다 이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의사도 저 혼자만 떠들어. 저놈이 알아듣든 말든 기자가. 그걸 갖다 이러면 또 어렵게 해석하고 책 찾아보고 의학사전 봐가면서 또 봐서 맞춰봐가면서 걸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또 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또 팩스로 보내줘. 이메일 보내주고. 의사가 귀찮아서 안 봐요.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용을 아주 내 소상히 잘 알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양적을 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올인하듯이 그런 것도 올인해가면서 보면 분별력이 생겨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30%는 말이죠. 뭐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조직사회라는 게 단체가 다 30%예요. 조직사회에서 30%는 저놈이 직장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봉급만 온라인으로 받고 안 나오면 더 좋아. 30%는. 그럼 도움이 돼. 나머지 30%는 그 조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나머지 30%는 없으면 안 돼. 이겁니다. 이게 다 일이 30%씩 나가는 거야. 뭐든지. 그런 식이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밑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실시한 항암 효과가 큰 야채와 과일의 피라미드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다 뒷분도 뭐 안 보이면 좀 나와서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요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마침 그때 어떻게 뭐 그걸 좀 보게 돼서.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마늘, 콩이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제일 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근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효과가 아주 제일 좋다는 얘기죠. 한약이 유일하게 감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리고, 당근이 있고, 그래요. 당근이 있다 없다 요즘 말이 많은데 당근이 포함이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보면 현미가 있어요, 현미. 요거가 내가 볼 때 현미가 왜 껴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현미를 안 먹으는데 어떻게 현미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양권 학자들이 미국 암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참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임상적으로 다 증명된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을 것 같다는 maybe라는 의미가 크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아니 이게 얘기하던 게 너무 더워서 안 되는데 내 우연만 벗겠습니다.
벗으면 또 안 되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 대체 뭐 이렇게만. 그래서 근데 이게 그게 참 이게 암이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이거 속수무책이죠. 아직 그 항암제가 암은 말이죠. 지금 한 300여 종류도 넘는데 부위마다 막 생기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세브란스를 하니까 눈에도 생기는 게 있더구만. 그래서 눈에 생기니까 어떻게 빼는 거야 그냥. 야 끔찍하다. 근데 본인이 근데 그 눈은 양짝이 통이기 때문에 하나 빼가지고 되질 않아요. 금방이 이거 못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뭐 하는데 자살할 수가 있어야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이제는. 또 그것도 문제고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좀 그래. 요거는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것도 이팅 힌트 제목이 그렇죠. 요 암연구소 미국립암연구소라면 세계적인 연구소죠. 그렇죠. 최고의 연구소. 거기서 이팅 힌트야.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러이런 것들을 먹어라. 요만한 책자가 있는데 뭐 좀 가져올까 그러다가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샐러리, 포도 뭐 여러 가지 있죠. 당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건 뭐 당연시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국립암연구소 정도에서 암을 정복하려고 1년에 말이죠. 쓰는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버금 정도 돼요. 근데 되질 않아. 지금 항암제 나와서 고칠 수 있는 게 뭐야? 없죠. 자궁경부암 백신 나온 거 있고 폐암 1회사 해가지고 2년 연장하는 게 있고 백혈병이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치가 되고 그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암의 발생 경로가 다 달라. 메커니즘이 다 달라. 그래서 하나를 정복해도 다른 암은 또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야채만 뭐 잘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착한 일을 많이 하든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뭐 미용을 위해서도 뭐 이거 다 먹는 거죠. 뭐 암뿐 아니라. 그리고 근데 요즘은 이제 세대가 없어졌죠. 나이 들어서가 암은 원래 에이징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다. 요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0대 먹은 아이도 나오고 막 그러죠. 없어졌죠. 그게 다.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화를 말이죠. 요게 이제 약초를 설명하기 전에 이런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하면 노화를 얘기할 때 호흡을 해서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노상열, 뭐 유산소 운동, 활성산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라든가 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는 몇백 년 살 것 같죠. 오히려 수명이 어때? 조금 짧죠. 그게 다 이런 원인이야. 에이징 프로세스에 따라서 프리 라디칼. 여기 프리 라디칼에 점이 있죠. 점. 위에 분자 구조식에 그렇죠? 이 점이 프리 라디칼. 전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빨리 어디 사람 다른 몸에 가서 붙어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에 그냥 들러붙는 거야. 이제. 그래서 들러붙어가지고 세포를 파괴시켜 이게. 요게 활성산소, 유해 활성산소야. 그냥 활성산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쳐 여러분들 뭐 다 배운 얘기죠. 중학교 때서부터 뭐 노화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봐. 가정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잊어버렸겠지, 이제. 또 지금 생각나도 이상한 거지, 뭐 사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척하고 말이죠. 영어로 옥시데이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다.
그렇죠? 그냥 유식헌청하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 많이 배운 거구나 했는데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고 그거를 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은 경멸하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사람 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여기 있듯이 세포 막 이러다가 DNA를 막 공격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뇌 신경 조직을 들어붙는다 이거야. 그게 여러 분야에 막 들어붙는데 뇌 신경 조직에 들어붙는 것이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또 좋은 면이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죠 또. 그런 양면성도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건 공격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냐 이 몰라 전혀. 과학의 한계에 이게. 지금 얘기문 말이죠.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매 신문에 보면 읽어보고 보면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뭔도 안 돼. 근데 사실은 줄기세포가 가능성이 생명과학의 돌파구도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지금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를 줄기세포에서 뼈를 만들게 해서 심으면 되겠죠. 그것이 연구를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예. 근데 발표는 안 되고 있지. 성과가 별로 안 나. 뼈를 잘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언젠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런 그 과학의 진보가 엄청난 거죠. 근데 과학의 진보라는 건 말이죠. 미국 타임지가 한 건 말이죠. 아주 황당한 거 많습니다. 줄기세포 페니실린 만든 거 허다못해 콘돔이 발명된 게 전 세계 획기적인 5번째야 이게. 예. 5번째 경이로운 발명이야 발명품. 왜? 산화제인이 그거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지금은 산화제는 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죠. 또 이거 안 돼. 이게 왜? 요게 뇌신경세포를 아까 활성산소가 손상을 준다고 그랬죠? 그것이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거야. 치매가 제일 문제거든. 암 다음에 치매야 사실은. 다른 거는 말이죠. 복구를 할 수 없어요. 아파도 할 수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연장하고 그러는데 이 치매하고 암은 말이죠.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치매 하나가 가족 중에 걸리면 3명이 그냥 들어붙어야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사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치매가 문제인데 원인을 모르니까 약을 발명을 못 하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다 나와 인전 문제없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 현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설득력을 가지고 학회에 보고된 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신경 조직에 이렇게 들어붙는 거야. 그래서 뇌신경 조직을 마비시켜 마비. 그래가지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 그 치매 난 걸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그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멋쟁이시던 어머니가 말이에요. 90 정도 됐는데 갑자기 날 보더니 아이고 대리님 그래? 그러더니 그때가 저녁 5시 정도 됐는데 아침 많이 드셨습니까? 이래. 이게 치매야. 참 슬프던구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그 이상 얘기 많죠. 비참한 얘기. 그래서 이게 본인은 천당이고 주변은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치매에 걸리면 다른 질병이 전혀 없어. 감기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 네, 맞아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모르죠 그거 알면은 다 고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미로이드 가지고 고치는데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할머니죠 할머니. 그렇죠? 네. 이 한 70%가 여자들이 걸려. 보통 70%라고 숫자를 얘기하긴 좀 그런데 한 70% 정도. 그리고 여기에 통계를 보면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거는 나이가 80, 90대면 이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80, 90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어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몰라. 울어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겁니다. 표정이. 이 왜냐? 이게 참 세월을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에 밀려온 세월이고 비에 씻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들은 거기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나는 좁은 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면 61만 9천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보고된 거를 정식으로 하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3배 정도라고 보면 돼요. 보고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뭐 약초가 어떻고 뭐 의사가 어떻고 한의사가 어떻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제 약초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먼저 좀 듣고 싶어 하실 텐데 파라셀수스가 1493년도에 시작된 스위스 사람이 오늘날 현대의학의 약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하면 얼마나 지금 보면 유치원인데 그 당시로서는 첨단이야. 인간의 병의 색, 형, 모양이 비슷한 식물이 효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제안해.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첨단이야. 그렇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5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래도 첨단이지 뭐.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그대로 이 사람 거를 내가 번역을 해서 옮겨 적은 거야, 이거. 앵속을 먹으면 노란 지백이 나오기 때문에 황달에 쓰고 앵속 껍질은 뭐 이러이러해서 모양이라서 두통에 사용한다. 아주 정확히 그럼 맞죠? 금방 안 아파요, 이게. 예.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추앙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겨우살이 두 번째. 높은 나무 위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눈이 어지러울 것이기 때문에 현기증에 사용한다. 겨우살이 나무 꼭대기 자리죠? 잘하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그 높은 나무 위에서 기생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골치 아플 거 아니야. 현기증 나고. 그게 사람화, 의인화 시켜가지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현기증에 먹으면 잘 날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증을 수반하는 현기증에는 이거를 먹으면 아주 탁 효과가 있어요. 이게 참. 근데 기립성 현기증하고 달립니다. 이렇게 앉았다 이러는 현기증하고는 전혀 다르고 고혈압 상태에서 현기증이 가끔 나타나는 이거는 겨우살이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 겨우살이가 암에 효과 있다는 것도 그렇게 나오대.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암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하긴 했는데 현재 결과도 안 나올 뿐더러 인비트로 시스템 시험관 수준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있어. 요것이 이제 원광대학의 누구야 했는데 그 의대의 미생물학 교실이었지 그 친구가. 근데 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내가 들어보고 같이 뭐 토론도 해봤는데 기대를 갖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여러분들 한약을 하면 요즘 거기다가 나중에 암에도 효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한약 약초에도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큰 회사에서 한다면 규제를 할 텐데 군소업체에서는 말도 못해. 그걸 믿고 사 먹기도 하고 그거를 슬쩍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심각한 거야 이게. 이 암세포 암에 효과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한번. 요게 이래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평생을 그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보면 이제 야,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원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까? 모든 것은 국내든 물론이지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게 암을 연구하려면 처음에 요만한 그 시험관 있죠? 이렇게 테스트 튜브라고 조그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해봤겠지. 거기다가 그 암세포를 이렇게 5개를 놓고 피부암, 위암, 폐암, 백혈병, 자궁경부암 이렇게 해서 5종류를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겨우살이라면 겨우살 여기다 다 집어넣어봐야 돼. 여기서 최소한도 3종류, 시험관에서 암세포가 자라지 않으면 효과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암에 효과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연구해볼만 하다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농도별 농도에 따라서 암세포가 농도가 짙으면 암세포가 더 많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는데 요거까지 하는데 보통 비용이 말이죠. 우리가 하도 해봐서 그러는데 비용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2,700, 800 들어가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위암세포, 피부암세포, 자궁경부암, 이런 폐암세포 이렇게 좋은데 농도별, 그 다음에 물 추출했을 때 약의 성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알코올로 추출해야 되겠죠. 또 알코올 추출은 또 다른 친화성 이런 물질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추출물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면 추출물에 따라서 다 농도로 다 또 달리해야 될 거 아니야. 수백 번 해야 돼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학생 알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연구원 한 3명 가지고 계속 한 6개월 이상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있을 듯 하면은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다 해도 말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왜? 남들이 저는 무식하다고 그래요. 연구 학계에서는. 왜? 그거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뿐이지 암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쥐에다가 주사를 해봐. 암을 유발시켜서. 사람이 무자비합니다. 암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쥐의 배에다 주사를 막 놔. 농도별. 그래가지고 이 쥐가 암에 걸렸는데 그게 나중에 해부해서 암이 낫나를 봐야죠. 그렇죠? 이걸 보는데 어디 부위를 봐야 할지 몰라. 그렇죠? 다리에서 된 건지 여기서 모른다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데 기본이 8년이야. 8년이 걸려요. 8년이 돈은 얼마냐? 보통 달러로 치면 한 1억 불 정도 들어.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해 이게. 그래서 메이저 회사가 다 전 세계 제약 시장을 잡고 있는 게 돈이 많아서 되는 거야. 돈 가지고 전 세계 똘똘한도 다 긁어 모아서 해. 우리나라 지금 뭐 학자들도 많이 가 있죠. 제일 많은 데가 현재 80년대는 그 한국의 학자들이 미국 NIH 암연구소에 한 10대 명인데 지금은 한 3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 어디 보면 이놈은 잘 키워서 뭐 미국 유학도 보내고 뭐 그래야겠다 하잖아. 그럼 거기 가서 포스닥을 그런 데 가서 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하는데 그만큼 암 연구가 어렵다고. 근데 겨우살이는 뭐냐? 다시 와서 겨우살은 뭐냐? 그 중간 단계도 못 가고 시험관 수준에서 하다도 마른 거야. 그러면 연구할 가치가 뭐야? 없는 거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침소봉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면 요건 암에 효과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와송 많이 그러죠 좀.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 와송은 또 생으로 먹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가을에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야 돼. 원래는 한의서라든가 전래된 건 그거야. 근데 기와도 오래된 기와. 근데 우리나라에 오래된 기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현충사에다 돈 주고 거기 부탁했어. 경비원한테. 나도 부탁을 했어. 왜? 연구를 하려고.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와송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험 방법이 틀렸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공인받은 그 실험 방법 가지고는 암에 관련된 건 다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연구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야. 왜? 연구비만 없어지지. 그러니까 인저는 그런 걸 신청하면은 복지부라든가 교육부에서 심의해가지고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를 갖다 이렇게 해서 연구비를 안 주죠. 옛날 멋모르고 막 줬지만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약초를 선별하는데 기대를 적당히 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증모는 판매들에는 이 국제학회지에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냥 그것만 막 사진 찾아봐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학술적인 용어가 다 나오는데 그거 이해할 필요 없고 뭐 와송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 그만 찾아.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백수호? 그게 원래는 백화수호 아닙니까? 그 백화수호를 탁 쳐서 영어로 뭐라 하나요? 그걸 쳐넣어. 판매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럼 다 나와. 국제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던 게. 금방 알아요. 근데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저가 이제 나중에 크게 손을 댈 겁니다. 앞으로.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제 그건 그렇고 파라셀수스가 그랬다. 아르니카 같은 거 그렇고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이거는 그거예요. 떨어졌어. 그럼 움직이지 못하죠. 손을 뻗쳐. 옆에서 뭐 풀이 잡히면 뜯어서 발라. 이거. 이런 풀은 다 유혹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반드시 그래요. 근데 참 배운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마왕 행인 같은 것은 한국에서 이미 파라셀수스가 얘기한 거이면서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도 옛날이죠. 이 중국에서 마왕은 한대 지방 약초인데 북경 저쪽 만주 저쪽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추운 데서 자라니까 뭐래? 아 저거 따다가 먹으면 좋겠다. 뭐해? 항상 추워하고 그런 사람들 추운 데서 잘 자라니까 말이 되죠. 그것도 추운 데서 자라니까 그걸 따서 먹으면 돼. 근데 돼요 이게. 참나 이게 근데 어떻게 실험해야 되는지 몰라. 참 그게 문제예요. 행인은 거기 있듯이 살구시로 그 모양이 심장과 매우 흡사해서 심장병 치료에 아주 효과 좋죠. 행인. 늘 또 너트 같은 거 드시잖아요. 아침 저녁 가족들하고도 이거죠. 근데 거기 아미그다린이라는 성분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복룡은 뭐 현재 복룡이 굉장히 비싸죠. 이게 백복룡, 적복룡이 있는데 마른 소나무 꽃 뿌리에 있는데 이걸 한번 캐보니까 참 재밌더고. 근데 현재 재배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재배가 돼서 많이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속 깊이 손을 집어넣고 근데 뱀에 물릴 것 같고 아주 혼났네 옛날에. 고무장갑 끼고 그러니까 또 잘하는데. 근데 그 속 깊이 집어넣고 하는 게 여기 그대로 뒀듯이 몸의 깊은 근육 속에 있는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게 참 무슨 거지. 우리 한문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참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효과가 있어요 또 이게. 근데 왜 있느냐 몰라. 여러분들 참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드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이죠. 현재 독일에서 유럽의 천연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나게 독일에는 뮌헨이라든가 베를린 이런 데 번화가에서 팔고 있죠 다 이걸. 우유 100만 원께 해서 집어넣고 팔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방돼서 의료보험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여기도 그러니까 한 40대 이상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 40, 50대. 그리고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덜할 때가 있어. 왜? 불안하니까 현대의학을 막 사 먹어. 빨리 효과를 보려고. 근데 이걸 40, 50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약초를 우리가 서두르는 게 부작용이 없죠. 거의 부작용이 없으니까 약초를 많이 먹는 이유인데 그 부작용이 없다는 면에서 선호할 만한 거죠. 근데 이게 독일에서 약초를 이렇게 된 것은 이 원인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 여기 아까도 오다 보니까 뭐 그런 풀이 있던데 길초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길초근? 길초근 쥐오줌풀. 쥐오줌풀. 냄새 보면 고약하죠. 그래서 쥐오줌풀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억지로 해서 씹어 먹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억지로 해서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근데 뭐냐? 신경안정제야, 그게. 근데 그게 하얀 가루가 나와서 이제 그 신경안정 성분인데 이게 히틀러가 막 전 세계 전선에 그 군대를 막 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막 난리를 치는데 러시아를 진격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덩치가 크잖아. 근데 하도 군대를 많이 뽑아가서 독일 사람들이 16살 되면 그냥 뽑아가서 강제해. 그게 아이들이 죽고 연약하단 말이야. 근데 독일 놈들 보면 총도 못 쏴. 이렇게 보고 그냥 그놈이 먼저 쏴서 죽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히틀러가 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좀 담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계속 길초근을 갖다가 먹이는 거야. 뽑아가지고. 신경안정제. 그래가지고 이 배포가 세게 뱉는 거야. 전세는 내보내기 전에 2알씩 딱딱 먹여. 술 한 잔씩 오고. 그러면 용감하게 말 총 막 쏘고 그래 그냥.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진격이 잘 됐다 그랬는데 그것이 길초근인데 그 독일에서 그 생약이 발전한 그런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초근을 어떻게 알았냐. 200년 전에 영국 그런 데서는 중국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했는데 독일은 신부를 파견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독일의 전 지역에 있는 약초를 수집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주사제를 개발한 거야. 다 오리진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최초로 주사제가 나왔고 약초가 거기서 성한 게 중국에서 채집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한 게 되죠. 오늘날은 뭐 독일을 생약 분야에서 독일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게 돼서 천연물로부터 신의약품 되는데 이게 뭐 지금 한 250 정도 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전 간단히 적었어요. 마왕에서 에페드린에서 기침막 나고 진해제 같은 것은 에페드린 성분이 그렇다는 걸 알았죠. 마왕을 막 먹이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 야, 여기 무슨 성분이냐. 이걸 30년 동안 몰랐어. 알다가 에페드린을 독일 사람이 확인했지. 아, 그 성분이 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에페드린이 진해제로, 버드나무는 뭐 여러분들이 아스피린 제조 원료라는 거 알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뭐 주목 같은 거, 버드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죠. 탁솔 같은 게 주목에서 항암제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신약 개발의 효시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약품. 현재 양약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 할 것은 단일 성분은 어때요? 이 단일 성분은 반드시 어떻게?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단일 약품, 단일 성분은 부작용이 있어. 효과는 빠르지만 부작용이, 사이드 이펙트가 반드시 있어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왕 에피드린 진해 거담제로서 에피드린을 툭 주면 금방 나. 근데 이 사람이 무기력해져. 그 다음에 이상한 부작용이 막 생겨요. 여기서 중의삼소라고 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처음 이게 중국에서 나온 세 가지 대표적인 의서다 이거예요. 한의서. 근데 이게 한의대 들어가자마자 신입생서부터 시작되는 용어예요. 한의 용어같이 사용되고 있죠. 중의삼소. 근데 나도 처음에는 지금 무슨 저런 말을 쓰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황제내경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고, 이게 북방의학이라고 해서 만주 하여튼 북경 이후 그 이후에 그 위쪽에서 하는 건데, 이게 약초에 관련된 것은 여기 별로 없어요. 주로 뜸을 주로 했어요. 요거는 북방의학이라는 그 특징이 약초가 많이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과 뜸을 주로 한 내용인데 상당히 오늘날의 침의 여러 가지 기본 기초가 여기서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한론. 상한론은 뭐 장준경이가 이게 이제 저술한 게 다 기록에 나온 거고, 근데 여기서는 노노와 같은 정도의 가치가 있다. 네 번째 줄에 한의학의 상한론이 있는 것은 유교에 노노가 있는 것과 같다.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남방의학, 광동 지역 이런 더운 데 지방. 그런데 이것은 본초, 약초를 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남방에서 약초인데 여기 특히 이 사람은 이 계피를 주로 했죠. 계피. 근데 남방에서 이 약초 식품이라는 건 향신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런 데서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계피가. 근데 원래 보면 말이죠. 기록에 보면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피가 어전 회의할 때, 황제가 회의할 때 권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앉아서 쭉 서서 말이야 뭐 지다거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중국에 가면은 큰 화로 같은 것이 있죠. 이렇게 이제 어전회의 같은 큰 그런 데 보면 거기다가 약초를 태우는 거야. 약초가 아니라 풀을 향기 나게. 그래서 어전회의를 하는데 좀 권위 있고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비 올 때는 어떠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피해서 했겠죠. 근데 이때 남방의학이 이런 면에서 계피가 그쪽에 많이 나니까 계피를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어전회의라는 그 황제 밑에서 어전회의라는데 하나의 권위의식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또 침향 이런 것들 태우고. 근데 주로 계피를 많이 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를 많이 맡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 괜히. 그럼 몸이 좀 가삐는 것 같고. 그래서 야, 그럴 게 아니라 이걸 끓여 먹으면 어떨 것이냐. 발전 단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것만 끓여 먹으면 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섞어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피가 오늘날 엄청나게 모든 한약 방제에 계피가 거의 다 들어가죠. 60여 종 이상이 계피가 들어가는 게 그런 거죠.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데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것은 다섯 번째 줄에 상한론의 일침 이구 삼복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절묘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병은 침이나 뜸으로 다스리고 낫지 않으면 한약을 먹어라. 본초 약초를 먹어라 이런 얘기죠.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을 여기다 수록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의사에 따라서 오늘날 의사는 침을 써놓은 의사도 있고, 근데 침을 놓는 사람이 기가 빠진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가 기가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빠지질 않고, 이게 뭐 한의사들 여기 지금 명단 보니까 많이 나오더구만, 여기 강사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으면 뭐겠는데 우리는 생명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뭐 공개적으로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좀 조심스러운데, 치매 효과는 보통 한 14시간. 그 정도로 봐요. 그 정도로 보고, 14시간이면서 우리가 여기를 누르죠. 합곡점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누르죠. 소화 안 될 때 그러죠. 요거를, 침을 놓는 효과죠. 그러니까 꼭꼭 눌러주면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 효과가 좀 나아진 것 같아. 신경 자극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뭘 좀 대고 볼펜으로 꽉 눌러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갱년기에도 뭐 좋다는 효과가 많지. 근데 침이라는 건 전신으로 다 하는데 이 침의 맹점이 그래요. 이 한의학이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할 게 한의학이냐, 한방의술이냐,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 번 오고 이런 대화는 되는 게 다 이 지금 저 명단 보니까 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내가 뭐 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죠. 한의사들이. 이쪽이 아프면 어떻게 여기다 침을 놓죠. 반대로. 왜 그러냐 이거야. 몰라. 그게 이게 침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야. 그렇죠? 반대로 놓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참 그게 그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요. 발이 나갈 때, 이쪽 발이 나갈 때 이쪽 손이 나가. 그렇죠? 이 이론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건 당치도 않은 이론이야. 이쪽에다 놓는데, 반대편에 놓는 이론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건 당치를 않고, 어떻든 반대편에 찔러. 근데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뼈가 뭐 아프다든가 무슨 뭐든가, 그리고 이 여성이든가 남성이든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 하면 어떻게 족삼리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기다 찌르죠. 이 족삼리의 위치를 그럼 어느 누구가 정확히 찔러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느냐? 몰라. 대충 보고 찔러놓은 거야. 사실. 네. 그리고 회를 먹고 식중독이 됐어. 근데 식중독이 됐으니까 빨리 약을 먹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만한 대침을 배에다 꽉 찔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 또. 나 그걸 보고는 말이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 강남에 학동에 있는 친구도 어디 이사를 갔어. 근데 지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환자한테 막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 같아. 저한테는 막 했다고. 근데 그 낫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치매 효과가 가장 빨리 나는 건 변비야. 이 세상 변비는 침을 한두 방만 넣으면 그냥 나. 변비약 먹고 또 하루 이틀 기다리고 뭐 그 사이에 고생도 오고 아니면 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들이 심하죠. 근데 어떻게 그 침은 금방 돼요. 예, 참 나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침에 대해서 뭐라 하면서도 또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절묘하게 아주 속효성 있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상한론의 일침, 이구, 삼복약이 다 거기에 해당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잘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피, 계지를 제일 중요한 약초로 선정해서 한다.
상한론에서. 그렇죠? 여기서 약초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계지가 쓰이고 있는 처방이 60종이다. 상당히 많죠. 계지를 60종 정도 쓴다면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113 처방 중에 계피 첨가는 42건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일본에서 하는 계지와 한국에서 하는 계지, 중국에서 계지가 다 부위가 다 달라. 요게 또 골치 아픈 얘기야. 중국에서 사용하는 건 계피 껍질을 벗기고 속을 쓰는 거야. 육계. 근데 우리는 껍질을 쓰지. 계피.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껍질을 쓰고 있어. 그 다음에 계지, 잔가지를 쓴다 이거야. 근데 일본은 뭐야? 일본은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지만 쓰던가 그렇지 아마.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뭐냐? 근데 계피의 주성분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성분 중에 주성분은 신라믹 알데하이드라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수만 가지 성분이 돼 있는 것 중에서 풀과 약초를 연구해봐도 한두 가지 이상을 우리가 발견을 아직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성분들이 더 많은 거야. 아주 극미량 있는 성분이 더 효과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한약에서 약초의 절묘한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신론 본초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인삼이 많이 여기서 나오죠. 인삼은 약초 중에서 최고다 해서 상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특히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전부 산삼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효과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은 그냥 막 심지. 근데 도로변에 막 심는 건 어떻게? 이거 환경오염이 상당히 된 거죠, 사실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야? 자조적인 얘기로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쪽에서 생긴 거기서는 커피 좋은 게 또 많이 나잖아. 거기 커피 마시면서 그러지. 이게 30년 후에 나타날 거니까 지금 먹어도 우리 괜찮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커피를 한 박스를 원두 커피를 얻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커피를 그래서 그냥 막 먹죠. 거기서 난 거로. 바로 그 원전 근처 거야. 근데 이렇게 맛이 좋아 또. 향도 좋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의서가 전부 우리 이 과학서적이라면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학교를 나오시고 배우고 그럴 때 생각이 모든 것이 교과서, 참고서 보완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 없는 거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완용이. 한의서는 달라. 서로 배타적이야. 내게 최고다. 저건 엉터리다 이거야. 그래서 상한론, 황제의 내경에서 배타적이고 신론 봉초경도 배타적이고 내게 최고다 이거야. 이런 게 좀 문제야.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한일대 소유 교수라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본초 강목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 사람이 이희진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약초를 가지고 먹으면서 지 아들이 같이 먹으면서 했어. 응? 그리고 했는데 그 많은 약초를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통계 처리를 해서 좋은 거 골라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중국의 인원수가 말이죠. 인구 분포로 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볼 수 있느냐 이거야. 몇백 리 걸어가서 몇십 집이 있고 또 몇백 리 걸어서 엄청난 대륙이니까 그게 사실 퀘션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수집했냐 이거야. 일일이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13억 인구도 그래요. 이 대도시 빼놓고 말이죠. 중국도 다들 가보셨겠지만은 몇백 리 가야 몇 집 있고 한 데가 얼마 많아요. 거기도. 지금 중국이 그런 데다가 생활 수준이 높다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고 13억 중에서 3억 정도가 중산층 전후야 이게. 그 나머지는 어떻게 아프리카 수준이야 이게.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들 해서 평균적인 GDP, GNP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중국의 현실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민주화의 엉뚱한 얘기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10,000불 뭐 좀 그 밑에 정도 되는데 30,000불, 25,000불 정도 되면 어떻게 뭐가 시작돼?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민주화 시작되면 뭐야? 노조가 생겨. 골치 아파진 거야. 우리나라 지금 엉기는 시기야 이게. 광화문 나가면 교통 혼잡해서 못 다니고 온 시기야.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14억 인구가 그 정도야. 근데 중국을 또 막 볼 수가 없는 게 중국은 말이죠.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바이올린을 배우는,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그건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피아노가 한 4천만 명.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절묘한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뭐가 나오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런 4천만 명, 5천만 명. 우리 한 피아노 가지고 우리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 중국에서 나온 황제내경 신노무 정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얼마만큼 실려주느냐 이거는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말이죠. 냉정하라 이거야. 냉정하라 이거야 이게. 자, 이 보세요. 이 황제내경 신노본 본초경하고 말이죠. 이런 저 상한론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동의보감에도 있는 게 일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는 얘기는 좀 곤란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것만 제시한 거예요. 겨울철 갈대뿌리를 해서 구함 삶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겠다 이거야. 겨울철 갈대뿌리. 이거 뽑으러 갈 수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3년 설이 맞은 사탕수수. 3년을 시키는 어떻게 설을 맞은 1년생인데, 이런 거 홍맹랑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봐봐. 이것도 절묘한 얘기지. 귀뚜라미 한 쌍이야. 처음에 그것도 뭐 어떤 걸 해야 돼, 이게. 이래야만 효과 있다, 이거. 이런 게 한에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곤충도 정조를 지킨 것을 찾아 약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관찰해야 돼. 근데 요거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한 쌍을 그리고 암수를 어떻게 알아요 또. 그렇잖아. 암수도 어렵지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이 그걸 귀뚜라미를 갖다가 한 달 동안 관찰을 하는데 귀뚜라미가 일주 산다고 그러대 또. 이게 황당한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그러면 아주 집념을 가지고 정조를 지킨 것을 한번 사든가 뭐든가 참 이게 아주. 그다음에 오래된 내의 이게 다 만병통 여기 있는 건 다 만병통치라는 거야 지금. 오래된 내 이것도 빨 세탁기에 넣었던 건 안 돼. 때가 있는 거 그런 거 해야 돼 그냥. 그리고 오래된 내를 삶아서 먹는 거야. 그다음에 집을 태운 재. 그 다음에 재래 화장실 구운 흑인 황토 이거는 현재 어촌 깡촌에서 가끔 하는 것들이야. 나머지 세 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이 갖다가 빨아서든가 태워서든가 말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이 그런 게 있어요. 현재 깡촌에서 해요. 이거. 아니 일부 극히 일부. 근데 이제 귀뚜라미의 뭐 한 쌍은 뭐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한에서 이런 게 뜨고. 동의보감에 보면 또 황당한 거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런 걸 얘기하면 폄하되는 거로 잘못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노출이 안 될 뿐이지, 내용 보면 많아요.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부대기를 떠다가 채로 받쳐서 씻어서 그걸 뭐 과먹고 말이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별거 많습니다. 근데 군뱅이는 먹는 얘기 들었죠, 고승어. 이거는 뭐 나도 실제 목격도 그랬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대의 모 과외 교수가 본의 아니게 폐암에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의대 교수한테 간다니까 얼마나 뭐 부잣집 사람 옛날에 했겠어. 아주 뭐 해가지고 뭐 그건 좀 과한 거지만 그래서 둘이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폐암에 걸렸어요. 교수로 막 이제 그 당시 돼가지고 정교수 바로 되기 전이야. 그냥 얼마나 이 통한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가족은 또 뭐고. 그랬는데 이 의사니까 아무 약을 안 먹잖아. 자기가 잘하니까 이제 해서 뭐 어느 과라고 얘기하면 또 다 알아요. 쳐보면 다 나와 이게. 예. 근데 이 부인이
제주도 가서 초가집을 한 채 샀어. 그 당시에 3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초가집을 헐어서 거기서 구운뱅이를 가지고 서울로 아이비 남편 이것만 먹으면 난리라니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잘 끓여서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남편이 뭔 모르고 막 먹었다고. 구워서도 먹고 가루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그냥 갔죠. 근데 이런 그건 뭐냐면 이제 군뱅이가 낫는다기보다는 단백질 소스 그런 것 때문에 먹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우리 암 환자들이 육류를 먹으면 안 좋다고 그러죠. 육류 같은 거. 그래서 단백질 소스 그럼 면역을 이겨내야 될 텐데 뭘 어떻게 이겨내? 먹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복국, 네. 그 다음에 잉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 흡수도 잘 될 뿐더러 육류 혹은 다른 그 단백질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재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이게 왜 효과가 있고 그러냐. 그리고 복도 뭐 이제 까치 복이 더 좋다. 근데 뭐 복이 뭐 다 그렇죠. 뭐 같은 건데 복이 좋은 것은 약간의 독성분이 있잖아. 그것을 먹는 것 겸해서 좋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 암 환자가 5년 이상 견디면 생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한 20년도 더 됐지만 20년도 더 됐지만 전국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사는 사람들. 근데 대신 서울의대하고 세브란스에서 진단받은 사람을 한정해 있지. 아무 데서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의사가 6개월 내지 뭐 2, 3년 있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판정이 난 사람. 에 대해서 수소문하니까 또 많이 나와. 전국에. 여수, 목포, 제주도, 뭐 안양, 요 시흥도 그 당시에는 뭐 시흥이 좀 오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만나보고 그랬죠. 한 20여 명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까치복, 복호구, 그 지금 잉어, 단백질 소스, 그 다음에 오곡밥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황토 갖다가 이렇게 밟고 그래서 기본적인 게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가 그래가지고 종로가의 기독교 회관에서 매주 내가 한번 거기 내가 그런 내용을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누구 같이 했냐면 그 김정문 난 그 사람을 뭐 그때 거기서만 잠깐 봤는데 뭐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김정문 뭐 알로레에서 나는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같이 했지. 내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오던구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먹고 무슨 병이 많이 났대요. 그게 그 알로에를 먹고. 근데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난 내 것만 하고 그냥 바쁘니까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몇 사람 중에 하고 그랬었죠. 한때인데 그때 그 복 얘기도 하고 참빗살람이라고 아시나? 참빗살람. 곽향, 광곽향이라고 그러지 아마 그게 곽향. 이게 산에 보통 흔해요 이런 게. 근데 이런 향이 많이 나죠 또. 근데 그거를 많이 삶아 먹고 와송 얘기도 했어요. 와송도 그 사람들이 많이 데려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 갈아 먹는 건 모르겠어. 말린 거 해서 먹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박스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 그냥 버렸죠 사실. 그 책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 같아서 이론적인 걸 좀 써야겠는데 우리는. 근데 이론적인 걸 쓰기가 좀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하여튼 오래된 내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허든가 말든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 강론으로. 지금까지 이제 총설 같이 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감기를 이제 한의에서는 상풍이라고 그러죠. 그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찬 기운을 내기는데 피부와 땅구멍도 폐의 일부로 생각하는 거죠. 한의사에는. 근데 이게 현대의학은 그게 아니죠. 그냥 기도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감기죠. 근데 한의사들이 이제 자기들은 뭐 노하우라고 그러고 비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면 아주 황당한 거 무슨 얘기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감기를 초기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야, 돌아보세요, 돌아봐. 아, 네, 뭐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여기를 양쪽 여기 있죠? 여기를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감기 처음에 들었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근데 감기가 초기에는 효과 있어요. 나도 해보니까. 근데 한의사들이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꽉 눌러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말이 잘 듣는 사람은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금방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감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갈근탕. 여러분들이 약초를 좋아하면은 갈근탕 같은 거는 가정에서 해서 드시면 좋죠. 나도 이거 틈틈이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해요, 이런 건. 발열, 오할 뭐 해서 세 가지 해서 감기 초기에는 갈근탕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죠. 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나 또 한의학의 전부를 또 그렇게 긍정적인 거 있다, 약간 삐딱한 것도 있고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삐딱한 거예요, 바로. 뇌졸중을 풍질이라고 하고, 이제 근데 우리는 중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거기 있듯이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운동이나 감각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것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중풍이야. 근데 양방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 발생.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그렇죠? 중풍이.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 사례를 보고 관찰도 해보고 그랬는데, 뇌졸중 중풍이면 쓰러지죠. 길에서 심폐소생술 비슷한 시기는 쓰러지잖아. 그런데 빨리,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면 금방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중풍이면 무조건 찍어보고 이게 해죠. 긁어내죠. 피 나온 걸. 이게 양의학의, 현대의학의 교과서적인 치료야. 어느 데나 가나 다 똑같이 해요. 우선 그 사람이 몇 살 먹었든 어른이든 간에 이거야. 칼로 쭉쭉 해서. 근데 양방은 그런 건 없죠. 할 줄도 모르지만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해서도 안 되고, 양방은. 양방은 침으로 그냥 막 해요. 근데, 한방은.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냐. 빨리 할 수 있다면 한방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주변에서 참 내가 많이 봤는데 이걸. 한방에 가서 빨리 침으로 그냥 막 찌르면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정도 되면 아주 원상복구도 잘 될 뿐더러 하루 정도만 돼도 그냥 한 달 정도 치료면 완전히 날 정도. 근데 요게 한방에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또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의학 분야에 제일 강점이 될 수 있는 건 이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가지고 한방 종합병원의 모모 씨가 나하고 같이,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뭐 스웨덴을 같이 가자 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뭐 해서 하려고도 했다고. 왜냐면 그쪽에 이런 환자가 많아서 유치하려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치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침 가지고 말이죠. 아주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참 큰 병원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러냐 몰라요, 이게. 그게, 그리고 한의사마다 조금 치료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손 쓰면 이게 좋은데, 문제는 내가 목격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한의사야.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이 한의사고 작은 아들이 의사야. 그냥 둘이 싸우는 거야 매일. 참. 근데 형이 말이야, 그 한의 침 놓는 게 무슨 뭐가 있느냐고 말이야. 안 된다.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자. 근데 형은 형님 말아, 내가 알아서 막.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맨날 하다가 결국 형이니까 또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돼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의견이 안 돼가지고 막. 근데 이게 목소리가 지금은 지는 거야, 이건. 이게 났어요. 내가 아는 분인데 났어. 그래서 이거는 참 운도 좋았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 제일 자기하고 제일 관심이 많아야 돼, 우선. 그렇죠? 읽어보세요.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바로
바로 이게 이제 갱년기, 뭐 여러분도 아직 뭐 갱년기 올려면 한 30년 남았겠지만, 하지만은 하여튼 뭐 보세요. 근데 이게 갱년기가 말이죠. 이게 한의사들의 강점에 이게 따지면. 이 양의사들은 말이죠. 뭐 영양제 처방 정도 되고, 뭐 오한이 나고 가슴 답답하고 말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양의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 침 놓고 하면 뭐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게 백화수호가 많이 팔린 게 이것 때문에 팔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엉터리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이건 뭐 정말 미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이게, 거기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백화수호 가지고, 갱년기 여성들인지 뭔지 하여튼 30몇 명이나 40몇 명을 실험했더군요. 임상 실험이야. 그 뉴스를 보고, 대단한 실험을 했지만 저건 완전히 거짓말이 됐어요. 어려워요, 사람. 왜 그러냐면, 92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가 중국이 개혁 개방했지 않습니까? 개혁 개방하자마자 내가 두 사람을 데리고 중국에 임상 실험으로 갔어요, 내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삼은 잘 알지만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포닌만 먹어본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사포닌을 약으로 개발할까 해서 갔는데 임상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2만 불을 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그쪽에 이제 중의학 연구소 사람 만나고 양의사에다 만나러 갔는데 누굴 대상으로냐? 중국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도소에 죄수가 꽉 찼으니까 이 교도소에서 죄수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 사포닌을 뭐 상당히 많이 가져왔죠.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사포닌만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이게 말이죠. 그게 사포닌을 먹이고 그러면은 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떻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게 중국말로 하고 여기서 통역을 하는데 좋다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이상하고 그래. 어느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줘야죠. 죄수지만. 근데 수당을 당간부가 다 먹는 거야, 보니까. 그리고 별도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해. 거기서. 그래서 2만 불을 가져갔다 결국은 12,000불을 엉뚱하게 그냥 나 속았지 다 우리가. 우리 같이 믿었다가 해야 돼. 12,000불만 쓰고 사포닌도 반 정도 다 거기다 결국 쓸데없이 된 거지. 그리고 그냥 철수해서 왔어요. 거기 한 3개월 있었나? 그래서 왔는데 이걸 그 후에 우리가 말이야, 오길 잘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혁 개방이 되고 걔들이 어느 정도 체질을 갖추면은 사람을 인체 실험을 했다고 이게 외교 문제가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길 잘했다. 그래서 지금도 미련이 없죠. 그래서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백화수호 가지고 뭐 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고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구나, 데이터 자체가. 그리고 그런 거는 거기 난 거 자체가 뭐 백화수호 책임자가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 이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되는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완전히 이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 했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먹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임상실험을 다 시도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를 갈까, 소련에서 중국에서 해서 러시아를 갈까,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했는데 결국 중국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갔다가 낭패를 보고 왔죠. 그 경험이 지금 외교 문서에도 남고 그래요. 실패한 게 아니라 오길 잘했다는 결론이었죠. 그런 게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우리는 참 쓸데없는 일도 많이 했죠. 그런 거. 그냥 한 번은 말이죠. 갑자기 너 어디서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미 8군 용산에 그 화생방 부대가 80년도에 다 갑자기
갑자기 철수했다고 미국으로 8군이. 근데 한국에서 화생방 부대 정보를 막 패고 있는 중에 유엔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철수해 버렸어.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게 워싱턴 D.C.에서 말이죠. 조지아주로 쭉 가기 전에 아주 음침한 데가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군 부대 그 8군을 해놓고 연방군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국제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많읍니다. 그때 보니까 한국 교회가 2개에다 금방 세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먼저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에서 사람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뭐 별짓을 다 했지. 죽을 뻔도 없구만. 걸렸으면 뭐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할 뻔들. 왜냐하면 정보를 말이야 나뿐 아니라 한 여기저기서 한 10대 명이 가는데 이러는데 우리는 뭐 뻔해요. 우리나라가 가면 신문에 나듯이 야 국가 특급 비밀이 뭐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그런 얘기 있죠? 그 시기야. 걔들도 정보라든가 비밀 특급 비밀이 분류는 잘 돼도 취급하는데 비밀스럽게 이렇게 확인해도 막 버려. 복사기가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막 버리게 돼 있어. 파지를. 그럼 밤마다 가서 복사기만 뒤지는 거야. 파지 이거.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해서 침도 뱉고 말이야. 막 해서 5kg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짐이. 그냥 그거에서 배로 붙여요, 그냥. 그러면 한국에서 그게 뭐에서 화생방 부대 정말 진짜 좋은 자료인지 뭔지도 모르지. 우리 번역하는 놈 따로, 날리는 놈 따로, 다 달라. 7단계가 있어, 7단계. 그래서 또 했는데 그와 같이 이런 이 외교 문제뿐 아니라 이런 이 과학이라는 게 이 과학 전쟁이에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거 보면 상당히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요. 굉장히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보고 야, 우리 국가가 이 정도면 우리도 참 우리 모르고 지냈지만 대단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갔던 사람이 걸렸으면 뭐 거기서 그냥 평생 그냥 괌도에 갔다든가 어디에 있었겠지. 그럽시다. 갱년기 여성이 이제 이렇다는데 요거를 보면은 집에다 해놓고 이거를 그냥 계속 드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 저 가운데 뭐가 있어서. 그래요? 글쎄 여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가 이거? 갑자기 없던 게 생겼나? 뜨면. 그걸 눌러서? 그렇구만. 오케이. 근데 이게 자궁근종이 약을 먹어가지고 한약 먹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 왜? 1년을 먹어야 돼. 그리고 계지복용안이 아니라 더 효과 좋은 것은 자궁근종은 10전대보탕이에요. 10전대보탕 효과 좋은. 근데 이건 뭐 여러 한의사한테 내 들은 걸 종합한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한약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1년 동안 똑같은 약을 비타민도 먹다가 지쳐버리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어, 이거. 그냥 알아서, 그런데,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본인도 이게 내가 팔꿈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갱년기인가 모르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면역 시스템서부터 생리 활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약을 먹고 양약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한약을 이런 걸 틈틈이 드시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당귀 작약산 이거를 드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드시든가 그렇다 해서 같이 끓여 먹으면 곤란해. 그럴 분도 없지만 그리고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걸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문헌을 찾아보면 뭐 좋은 얘기가 많이 있겠지. 그걸 보고 하세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갖다 요약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요대로 해서 하는데 이게 계지복용 목단 비말이야. 이거를 얼마만큼씩 서로 집어넣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사실은. 그 문제인데 이따 조금 얘기해 봅시다. 옛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봅시다. 구내염. 요게 이제 사례별로 한 겁니다. 무슨 갱년기장애 이렇듯이. 왜냐? 이 구내염이 한의사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수록이 돼 있어요. 왜? 옛날에 영양 부족이 많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잘 헐잖아, 잘. 그거야, 사실은.
그래서 세신이라는 그 한약재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 이게 좋은데 요것이 며칠 유제놀이라는 게 밝혀졌지 이게. 그래서 배꼽에다 어떻게 배꼽에다 하는지 몰라. 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세신을 그냥 배꼽에다 붙여도 되고 며칠 유제놀이를 갖다가 배꼽에 넣고 했는데 요거는 일본 사람이 실험을 본인이 하고 제 자식을 통해서 한번 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돼요. 내가 그래서 한번 일반 피부에다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모르겠어. 배꼽에다 넣으면 절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거기다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영양 부족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야? 응?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가 틈틈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못 듣지만은 한약을 먹으면 육류 같은 거 먹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하네. 근데 한의사들한테 왜 그러냐면 대답하는 한의사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근데 뭐 황제내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러니까 들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한의대 대학원에서 강의하게 된 동기 시작이 이거였어요. 육류가 과연 한의학에서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다 추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런 것이 다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경희대학 50주년 기념식에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거야. 요 내용이야. 아라키돈산이라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씩 들어봤겠지. 그런 이 좋은 물질이 평소에는 좋은 물질이죠. 근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말이죠. 프로스타그란딘 H2, PGH2라고 돼 있죠. 이런 프로스타그란딘을 생산한 전구물질로 작용해서 통증, 혈전 같은 것이 촉진돼요. 이게 아라키돈산이 촉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 줄 보세요.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있다. 이게 이런 물질이. 그러니까 한약을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 그래도 먹으면 뭐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 동맥경화증이 다소 촉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이론을 과연 한의학에서는 이런 거를 또 막 배우면 한의학에서 또 배울 게 없어요. 이거 배울 만한 이런 걸 또 하면 또 현대의학이 되기 때문에 이상 또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아주 자명한 논리죠. 이론적인. 그래서 인체 내 제일 끝줄에 인체 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라키도닉 애시드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품? 계란. 그것도 노른자지, 이제. 노른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하나 먹어야지, 그래도. 하나지.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나, 먹으면 또 뭐래? 흡수가 되지, 흡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흡수는. 근데 여러분들 장내세균, 그렇죠? 많이 들었죠?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뭐 한국 야구르트가 많이 팔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죠. 그래서 장내세균에 의해서 약효가 발현된다 이거야. 요게 우리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읽어보면 한약 성분 중에서 배당체 성분은 배당체라는 건 뭐냐? 주 성분의 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배당돼 있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배당체. 당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말이죠. 옛날 중고등 대학에서 뭐 식품영양 하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 설탕이 뭡니까? 과당하고 포도당이 두 개 붙어 있죠. 요것이 어떻게 먹으면 장에서 흡수돼요? 안 되지. 왜? 분자가 크니까. 큰 창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그렇죠? 요 얘기는 뭐냐? 단백질이 흡수 안 되죠. 아미노산은 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야만 흡수되죠. 모노모 단분자가 되죠. 그러니까 설탕도 안 돼. 그러니까 포도당, 과당이 떨어져야만 흡수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끔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서. 그건 뭐냐? 아미노산 두 개가 동시에 흡수되면 그래. 요거야 알러지야. 알러지의 가장 큰 원인이 그거야. 근데 그런 디펩타이드,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디펩타이드가 동시에 들어가. 근데 장에서 흡수되는 그 패턴이
미세 아주 근육으로 이렇게 흡수되는데 분자가 크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자가 합치니까 크니까 억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억지로. 이건 알러지 현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설탕도 안 된다 이거예요. 분해가 일어나요. 한약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한약은 뭐 그러냐? 감초 성분, 그 다음에 사포닌 성분 이런 것들 고분자죠, 고분자. 고분자니까 흡수가 안 되지. 끊어져야지. 배당체, 당이 붙어 있어. 끊어져야 돼. 어떻게? 봤어? 못 봤지, 근데. 왜 끊어지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뭐로 끊어지냐? 마음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장내 세균이 증식하면서 분비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 거기다. 장내 세균이.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항생제를 먹었어. 여러분들 염증 있어서. 그럼 어떻게? 장내 세균이 다 죽겠죠? 소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흡수도 안 되죠? 소화 안 되는 건 뭐야? 흡수가 안 돼도. 이 카스케이드가 되죠. 이게 아주 상당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니만큼 흡수가 잘 돼야만이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이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건 덮어놓고 좋은 거 사다가 뭐 남편한테 해주고 와이프한테 해주고 뭐 소용없는 거죠. 장내 세균을 한 숟갈 떠먹여주는 게 낫지. 예. 그럼 세 번째 줄에 항생제 복용 시 유산균 등 장내 세균수가 감소하면 일부 한약과 건강식품 효과가 저하된다. 그렇죠?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배당체가 끊어지는 걸 가서분해된다고 그러죠. 가서분해 얘기야 뭐 여러분들 많이 듣는 얘기죠. 근데 제일 끝에 줄 육식 중심 구미인과 곡물 채식 중 동양인 장내 세균에 큰 차이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서양에 비해서 적다 이거예요. 자, 그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장내 세균. 그 다음에 많이 좀 필요 오지 않게 하고 장내 세균이 잘 자르게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래서 요거의 감초 효과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감초도 이게 사실 감초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이거 아까 미국의 암연구소에서 유일하게 한약 들은 게 감초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감초야. 항궤양 효과. 이거 궤양효가 초기에 말이죠. 감초를 적당히 달여 먹으면 아주 탁효가 있습니다. 이건 감초가. 급성 위궤양의 탁효가 있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배추 막 씹어 먹어야죠. 아주 탁효가 있죠. 근데 감초 성분의 주성분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라이시리직 애시드, 그라이시진, 위궤양의 특효가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요것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분자구, 여러분들 골치 아프겠지만 분자구조식을 한번 여러분들 슬쩍 볼 테니까 옛날 생각해서 한번 보고 잊어버려도 좋고 한번 보는 게 좋지. 세 번째 줄은 독성 성분과 결합해서 해독작용을 나타낸다. 감초가 효과도 나타내지만 감초에서 떨어져 나온 당도 해독 효과를 나타내준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두 가지 다 나지. 그거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이거 계피에 오고 몇 가지만 더 오고 그냥 끝냅시다. 여러분들 암만 좋은 얘기도 사실 지루해요. 이런 게. 예, 모르고 어디 뭐 대학 입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야. 예? 아유, 뭐 계피 약효. 그게 보면 말이죠. 개수나무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 한국, 일본, 중국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계피의 품질은 정유 함량 1 내지 3%에 의해서 계피가 있는데 이것은 남방 식물이다. 광동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방의학에서 나온 거다 하는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알 것은 한의학에서는 뭐 어디 병명이 안 쓰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늘날은 병명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얘기했듯이 계지탕증 있죠? 모든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의학은 원래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가슴 답답해서 심장병 이런 병명은 없어요. 계지탕증, 마황탕증, 마황을 먹으면 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는 계지가 자기가 뭐 감초 생각 이런 계지탕증을 하면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그럴 때 좋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계지탕증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괜히 나와서 뭐 매스컴에 나와서 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의학 자체를 현대화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영계 출감탕 이게 여성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 게이지 감초 쓸 때 같은 게이지를 똑같이 쓰고 감초를 집으면 두통이 치료되고 게이지에서 백출을 집으면 건의작용이 되고 게이지 복용 진정작용 다 다르죠. 이게 한약의 절묘한 효과예요. 근데 한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약절구에 약절구에 재를 집어넣어. 그럼 뭐예요? 화로지 화로. 그러면 재를 빼고 흙을 집어넣어. 그럼 뭐예요? 화분이야 화분. 그렇죠? 그 흙을 또 빼고 물을 집어넣어. 그럼 물동이야. 요게 한의학을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내용이 된다 이거 이런 거. 그래서 게이지 감초 게이지가 물동이죠. 그냥 약절구식으로 생각하다 이거야. 이런 게 한의학의 절묘한 또 여러 가지 비유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뭐 여성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들이고, 근데 여성들은 한약의 맛을 특히 좀 뭐 덜 아파서 그런지 먹는 걸 이렇게 꺼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십전대보탕이 특히 집에다 해놓고 틈틈이 먹으면 아주 좋죠. 사실은 귀찮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보면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근데 요걸 한번 유의태 처방 기본 처방이 이겁니다. 옛날에는 머리 아프고 두통, 중풍, 복통 이것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이 사람이 기본 처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감 따다 떨어지고 뭐 외상. 그 다음에 뭐 밤 따다가 뭐 다치고는 그런 거 빼놓고는 이 네 가지가 옛날의 질환의 가장 큰 범위야. 그렇죠? 그 유의태 처방은 이 보증 이기탕으로 처방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거 외에는 그것만이 최고다. 그래서 충분히 다스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태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허준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서 한 거예요. 그걸 활용을 한 거다 보이죠. 자, 빨리빨리 지납시다. 아까 얘기했죠. 한약의 무게단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마다 다 달라.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조선, 고려 다 달라. 이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전제도 우리 고기 한 근하고 철 한 근하고 뭐 밀가루 한 근 다 다르죠. 이 참 묘야. 옛날부터 내려온 거야. 금 한 돈이 다르고 한약 한 돈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수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 기본이었어요. 옛날에는. 10개를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수수화도 뭐 땄을 때 무게하고 그 다음에 그 봄의 무게는 또 상당히 다르고 말이에요.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근데 수수화를 무게를 했던 것이 그나마 객관성 있는 가장 큰 기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사실은. 지금도 뭐 시장 가서 뭐 살 때 보면 450g도 되고 600g도 되고 그러죠, 한 근이. 이 바로 그런,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싼 거는 뭐 600g이고 비싼 거는 뭐 300g 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인삼의 효능은 뭐 얘기할 거 없죠. 뭐 다 아는 거. 뭐 고려 인삼, 중국 인삼 이렇게 사포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수삼, 백삼, 홍삼이 사포닌이 이렇게 15종, 20종, 34종 있다. 근데 이게 저기 제일 밑에 인삼의 아세틸레인 알코올 이런 얘기 있죠. 이것이 독성인데 파락시놀 강한 독성을 나타내 인삼에 있는 게. 이게 당근에 들어 있어요. 1950년대인가 60년대 초반에 발견된 건데 아주 극미량이 들어 있어. 근데 이게 요것만 따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통째로 대래 먹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 뭐 이렇게 해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상쇄되고 있죠. 근데 파락시놀 이거 엄청난 독성입니다. 이거를 약간을 가지고 쥐에다 투여하면 즉살해요. 이게 순수한 것. 그러니까 단일 성분 가지고 들어있죠. 그런 성분이 인삼에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람한테 더 유익한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분자구전 이런데 뭐 다 지나가죠. 골치 아픈데 이것까지. 자, 마왕의 약효 뭐 이것도 그런데 다 빨리 끝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봅시다. 근데 이게 이거예요. 마왕의 효과가 에페드린에 의해서 각 진의 거담이 막 나타날 때 마왕을 주면 금방 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페드린이 주성분이니까 그건 분리해서 줘. 금방 나. 근데 어떻게 해요? 읽어보면 순수하면 도리어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방약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에페드린 하나 가지고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무기력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우울증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이거지.
뭐 여러 제일 끝에 보면 뭐 교감신경, 중추신경 나오는데 뭐 먹을 때마다 교감신경이 어떻고 뭐 얘기할 수 없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해야지 뭐. 군신좌사 얘기 들어봤죠? 수업에 들어봤죠? 기본 처방이 군신좌사로 그러죠. 발열통, 마왕탕증 할 때 이런 것을 군신좌사로 하는데 이것이 한의학 기본 1학년에서 배우는 것들이고. 마왕계지, 마왕행인 제일 밑에 1, 2, 3에서 마왕 진해작용, 마왕 배출, 이담작용. 아까 약절구 얘기했죠? 그런 논리로 이거 설명도 하고 그러죠 그냥. 전부 작용이 다르죠 이게. 그렇죠? 전혀. 이게 한의학의 또 절묘한 거예요 이게. 자, 요약을 하고 끝내죠 이제. 자, 그동안 얘기한 걸 반복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약초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일일이 얘기할 건 없고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합성약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등이 없어서 안전성이 높아서 그 응용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약초의 수많은 성분과 이에 따른 다양한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거야. 뭔가 자기 몸에 좋을 거다 하는 그 기대감 가지고 먹어.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수많은 성분이 함유된 한약재가 여러 기전을 달리해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저인망으로 다 훑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들어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지록에 지루한 그 강의 내용을 들어서 이렇게 끝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 두 번이란 없다. 이것은 제일 끝을 보면 쉼보르스카레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 1990년에 노벨상을 받은 쉼보르스카레는 여류 시인이 발표했던 시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 시 모차르트라고 일컬어지는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이란 없다. 두 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연습 없이 태어나서 실습 없이 죽는다. 인생의 학교에서는 꼴찌라 하더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같은 공부는 할 수 없다. 어떤 하루도 되풀이되지 않고 서로 닮은 두 밤도 없다. 자, 감사합니다.